자, 순열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없이 r개를 이제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할 때 순자가 순서가 있게 배열한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알개를 뽑은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배열하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때 이것을 우리는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순열의 수를 기호 npr로 적습니다. 이때 p는 순열을 뜻하는 영어 퍼뮤테이션의 첫 글자를 딴 거고요. 그냥 이게 순열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의 개수를 요 왼쪽에 조그맣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뽑아서 나열하는 것의 개수를 오른쪽에 조그맣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세 개의 숫자 1, 2, 3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택해 만든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세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뭐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순서 있게 나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순열이 되는 거고요. 기호로 나타내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니까 3P2라고 적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기호로 나타내는 것까지는 배워봤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순열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됨 없이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할 때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볼게요. 무슨 얘기냐? 우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와 같이 세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자리는 이렇게 첫 번째, 10의 자리, 첫 번째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의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1, 2, 3, 세 가지가 되는 거였죠. 지금 이 예시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제 숫자의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왔던 거를 제외하고 두 개가 올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 뭐냐? 즉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게 세 가지였으니까 세 개가 오는 거잖아요. 즉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n개에서 r개를 뽑을 때에는 첫 번째는 n가지가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올 수 있는 수의 경우는 전체 n개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온 거를 제외한 n-1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세 번째에 올 수 있는 거는 전체 n개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온 두 개를 제외하고 n-2가지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즉, 첫 번째 n에서부터 하나씩 줄어가면서 택할 수 있는 이제 경우가 되는 거고 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r번째가 되게 되면은 n에서 이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r-1개를 제외하고 앞에 r-1개를 제외하고 n- 괄호하고 r-1 가지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호로 나타내니까 어려운데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숫자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금방 끝났는데 10가지 중에서 해볼게요. 1에서부터 10가지의 자연수 중에서 몇 개를 택한다고 할까? 5개를 택한다고 할게요. 5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개를 택할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올 수 있는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개 이렇게 택해서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부터 10까지니까 총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앞에 첫 번째 자리에 왔던 거를 제외하고 9가지. 그다음 세 번째는 2개를 제외하고 8가지. 네 번째는 3개를 제외하고 7가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4개를 제외하고 6가지가 올 수가 있겠죠. 네, 이걸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R번째에는 이게 R번째라고 한다면 얼마를 뺀 거예요, 지금? 4를 뺀 거죠. n에서 4를 뺀 거죠. 즉 전체 n 10개에서 R번째에서 하나를 뺀 4개를 뺀 수가 온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빼는 수가 번째보다 하나가 작아요. 지금 보면 다. 세 번째는 왜냐면 첫 번째 안 뺐기 때문에 1을 안 뺐기 때문에 첫 번째 0이었기 때문에 빼는 수가. 그래서 이 빼는 수가 번째보다 하나씩 작습니다. 그러니까 R번째에는 R-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n-R-1 가지가 n번째에 올 수 있는 것이 수가 되겠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니까 어려운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얘네들은 곱의 법칙이냐 합의 법칙이냐를 판단을 하자면은 곱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가 첫 번째 자리에 숫자가 뽑히고 그거에 잇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의하여 곱하는 거고요. 따라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수열의 수는 n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r개까지 곱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건 괄호 푼 거예요. 아까 이거 괄호가 있었던 건데 괄호 풀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부호 된 겁니다. 자, 기호로만 보면은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3P2라고 하면은 3에서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2개 곱하는 거예요. 얘가 2니까. 그 다음에 5P3이라고 하는 거는 5에서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몇 개 곱하는 거야? 3개 곱하는 거예요. 요거가 개수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간혹 3이니까 막 3까지 곱해요. 그런 친구들인데 아니에요. 3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3개를 곱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지금 얘네들은. 이거는 우연의 일치예요. 뭐야 여기 3에서부터 2까지 곱했네? 아니면 5에서부터 3까지 곱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곤란하고요. 개수를 곱하는 겁니다. 5에서부터 하나씩 줄어가면서 3개를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순열의 수를 구하는 이제 뭐 공식이라면 공식 같은 거겠죠.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계승과 순열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승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그 이을 개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을 연결해서 연결해서 이을 연결 개주할 때 개자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승자는 곱할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곱한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 순열과 관련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먼저 n의 계승이라고 하는 걸 좀 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택하는 순열인 거예요. 그러면은 mpn이라고 쓰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n에서부터 1씩 작아지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냐면은 1까지 곱하는 거예요. 왜냐 n개니까. n개에서 n개 중에 n개를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에서부터 n개까지를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1까지 곱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1에서부터 n까지 하나씩 커지면서 n까지 곱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n의 계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다시 1에서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거, 차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호로는 n 느낌표 같은데 이건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n 팩토리얼, 뭐 줄여서는 그냥 n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은 1에서부터 n까지 곱한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npn은 이제 n 팩토리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3 팩토리얼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1에서부터 3까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쓸 때에는 큰 걸 먼저 3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들어가면서 1까지 곱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승을 이용을 해서 순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계승이란 말 사실 잘 안 쓰고요. 이제 그냥 거의 n 팩토리얼을 많이 씁니다. 자, n 팩토리얼을 이용한 순열의 수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가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npn은 n 팩토리얼이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방금 살펴보고 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은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계산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0 팩토리얼은 뭐야 0에서부터 0개를 곱하는 거? 이거 0 아니야?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하자 라고 한 셈인 거죠. 그래서 그냥 0 팩토리얼은 의심하지 마시고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np0은 역시 1이다. 이것도 역시 계산의 증명을 위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정의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시는 증명을 먼저 해보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시 이게 문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해를 하는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나와 있는 거 3P를 우선은 이용을 해볼 건데 저기처럼 풀지는 않을 거고 이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3P이라고 하는 거는 3개 중에서 3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들어 가면서 2개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3 팩토리얼을 써볼게요. 그죠? 3 팩토리얼에서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을 나눠주게 되면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국 3 곱하기 2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5P3 이 얘기는 물론 그냥 바로 5 곱하기 하나씩 줄어가면서 3개
곱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계승을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5의 계승, 5 팩토리얼 나누기 5에서 3을 빼면 2 팩토리얼, 2가 나오죠. 그래서 2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국 5, 4, 3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승을 이용을 해서 요 순열의 수를 표현을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MPR이라고 하자면 분자는 M 팩토리얼을 쓰는 거고요. 분모는 n에서 r개를 뺀, 그러니까 r개를 뺀 것의 계승으로 나눠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n에서부터 하나씩 줄어가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냐? n-r번째까지 r번째까지 곱하게 되는 것만 남기 때문에 결국 순열의 수를 구하는 것과 같아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m 순열을 팩토리얼을 이용을 해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n-r팩분의 m팩이라고 쓸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정의하게 되면은 n팩은 이제 npn은 n팩 나누기 n-n이니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 npn은 우리가 지금 배운 요거대로 쓰자면 n 팩토리얼 분의 n-n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0팩분의 n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결과적으로 n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0팩토리얼은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 r이 n일 때도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np0을 1이라고 약속을 하면 np0은 n팩 나누기 n팩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r이 0일 때에도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npr이 n-r팩분의 n팩이라고 하는 거는 r이 0일 때에도 성립하는 거고 n일 때에도 성립하게 되니까 이렇게 r의 범위를 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1번하고 2번. 사실 뭐 2번은 뭐 그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굳이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한 번씩만 넘기시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팩분의 팩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4p2입니다. 그럼 얘는 4에서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2개 곱하라고 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더 12. 자, 그 다음에 5p5는요. 5에서부터 하나씩 줄어가면서 작아지면서 몇 개? 5개를 곱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과 같은 것이고 네,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은요. 20에다가 6을 곱하는 거니까 1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계산하는 것도 거의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외우다시피 돼요. 자, 7P형은 보나마나 1이고요. 3P1은 3에서부터 한 개 곱하는 거니까 그냥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을 구하여라. 7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n개는 7이 되는 거고요. 4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r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순열 기호로 한번 나타내면 7p
4 이렇게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라고 했으니까 순열이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해보면은 7에서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얼마까 몇 개를 곱한다? 4개를 곱한다. 7, 6, 5, 4 맞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어쩔 수 없이 일일이 해주셔야 돼요. 5, 4, 20이고요. 7, 6에 40이니까 곱해주시면 840 이렇게. 자, 2번 2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선출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뽑기만 하는 거니까 순열이 아니지 않을까요? 싶겠지만 뽑은 학생들이 지금 서로 다른 직위예요. 직급?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장과 부반장 1명을 뽑는다는 건 총 2명을 뽑을 건데 이 뽑은 2명에 무엇이 있다는 거냐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서 있게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열로 계산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20명의 학생 중에서 순서 있게 2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P2가 되는 것이고요. 계산을 해보면 20에서부터 하나씩 줄면서 2개 곱하는 거니까 20 곱하기 19가 됩니다. 그래서 38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복습해 보시고 예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